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이분과 만납니다. 유달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유달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신경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신채원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킨슨 TV 플러스에 나오신다고 산 넘고 물 건너서 3시간 걸려서 이곳까지 도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근무를 세종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지방에 계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특히 여러 가지 이상운동 질환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서울로도 많이 올라와서 치료를 보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셔서 고생하지 않고 지방에서도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세종에는 나 신채원이 있다. 오늘 각인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킨슨 TV 플러스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좀 드문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름은 헌팅턴 병이라고 하고요.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조금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헌팅턴 병, 파킨슨 병처럼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유달라 교수님,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헌팅턴 병은 1872년 조지 헌팅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의사가 처음 무도증을 보이는 가게를 학계에 보고하면서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도증이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상운동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기 어렵고 예상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움직임이 전신에 나타나는 것으로 헌팅턴 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입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120년이 지난 1993년에 이르러서야 헌팅턴 병의 원인 유전자인 헌팅틴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약 30년간 이 질환에 대한 진단, 기전, 치료에 대한 연구가 크게 확장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네, 헌팅턴 병은 유전 질환이네요. 이 파킨슨 관련 질환에서 유전 질환은 드물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유전 질환을 만나게 되니까 좀 막연하고 또 어렵게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유전 질환이라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헌팅턴 병은 유전자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 건지 조금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유전자를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반반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이 유전자 정보가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을 만드는 일종의 그런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이고 이 모든 세포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설계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전자 변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게 되는데 변이 일어나 질병을 발현되면은 그걸 우리가 유전 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헌팅턴병의 유전 질환은 인간의 4번 염색체에 위치한 헌팅틴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헌팅턴 유전자는 아까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반복해서 이제 그 문구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ABC, ABC 이런 반복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보통은 28번 이하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헌팅턴병을 가지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40회 이상 혹은 200회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비정상적 반복이 되고 그렇게 반복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헌팅턴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실제 헌팅턴병의 증상은 언제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주시죠. 헌팅턴병은 특이하게도 이제 유전자 이상으로 발병을 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발병을 하지 않고 대부분 35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래서 40세 사이에 서서히 발병을 하고 무도증, 인지저하, 정신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개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안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늘어날수록 운동 증상이나 여러 증상들이 더 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발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동 증상은 주로는 가장 흔한 게 무도증이라고 우리가 몸이 막 춤추는 것처럼 춤추는 걸 무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무도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아마 이제 파킨슨 TV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파킨슨 증상, 파킨슨증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이제 걸음이 문제가 생기는 보행장애, 발음이 이상해지는 발음장애,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삼킴장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무도증은 주로 성인에서 발생을 하고 운동 부조와 파킨슨증은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뇌는 이제 운동 증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정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격 변화, 우울증, 불안, 망상, 뭐 어떤 걸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강박증 이런 모든 증상들이 환자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증상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것들은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증상들이 저희가 파킨슨병에서 자주 들어봤던 그런 증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 증상에서 운동 증상까지 뭐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파킨슨병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에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지 이름 자체가 정말 생소하니까 또 오히려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파킨슨 TV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처럼 네. 사실은 파킨슨병은 이상운동 질환 중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이 헌팅턴병은 파킨슨병보다 훨씬 적고요. 2000년도에 한번 이 국내 조사한 적이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 국내 조사에서는 약 200명 정도 매우 적은 숫자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유전자 이상 환자들을 모두 포함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한 10배 이상으로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산하 한국 헌팅턴병 연구회가 2022년 7월 달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헌팅턴병 환자의 집단적 차원의 연구와 관련 진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워낙에 희귀하다 보니까 네네.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분들 정확히 등록을 해서 정확한 발병률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학회 안에 또 그 병만을 위한 꼬마 학회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헌팅턴병 환자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채용 교수님, 아까 헌팅턴병의 3가지 주요한 증상으로 무도증, 인지 저하, 정신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 병을 판단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팅턴병 환자분들 진단 평가하게 할 때는 저희가 이상운동 질환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먼저 운동 증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눈의 운동 이상, 눈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네. 발음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또박또박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발음 장애를 보고 근긴장 이상증. 아마 이전 시간에 근긴장 네네네. 이상증에서 한번 하셨던 걸 알죠. 아는데 예. 몸이 힘이 들어가고 꼬이는 그런 근긴장 이상증, 손의 기능 이상, 그러니까 손해가 이상이 생기면은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보행, 걷는 게 문제가 생기는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지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치매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사고의 흐름이나 말, 정신 운동성 감퇴, 주의력, 계획력, 시공간 지각력, 감정 인식 평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 알츠하이머병은 주로는 기억력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헌팅턴병에서는 그것보다 이런 전두엽 기능이라고 하는 이제 실행력, 판단력 이런 쪽에 이상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신 증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충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충동이 생기면 이거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억제를 못하고 네네. 그걸 그대로 행동을 나와버리는 충동성, 문제 인식력, 우울증, 무감동증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아무런 의지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일이 있어도 의욕도 없고 네. 그런 무감동증에 대해서도 증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사회성이나 움직임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헌팅턴 병은 뭐 이렇게 피 검사를 한다든지 기계로 이렇게 뭐 CT나 MRI를 찍어본다든지 이런 검사는 따로 안 하나요? 이런 관찰만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서 네. 신 교수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저한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런 검사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유전자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유전자 검사는 이제 이 병이 상염색체 우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그 헌팅틴이라는 유전자의 뒤쪽에 꼬리 부분에 그 유전자 반복수가 삼염기 반복수가 증가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40회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조건 보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다른 병들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결과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상운동 질환을 보이는 환자들은 영상 검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환자가 이렇게 몸이 흔들리고 꼬이는 헌팅턴 증상에 그런 선조체 또 꼬리핵 이 부분에 위축이 있다 그러면 헌팅턴 병을 의심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전 진단을 할 때 가족력이 있으면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환자의 증상이 너무 명확하고 또 그다음에 영상 검사에서 또 받쳐주는 소견이 있고 하면 이런 가족력이 없더라도 저희가 유전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유전자 검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맨 처음에 헌팅턴 병이 처음 발견된 게 대대손손 무도증을 보이는 가족을 헌팅턴 의사가 이렇게 처음 연구해서 발표하면서 학계에 이 병이 알려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전 질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도 추후에 이런 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가 헌팅턴 병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분의 가족들도 사실 미리미리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어렵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유전 질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은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상담 후에 유전자 검사를 권합니다. 네, 관례적으로 증상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 그리고 성인 이후에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팅턴 병은 유전 방식에 따라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헌팅턴 병이 있다고 하면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50%로 높습니다. 50%라면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병이 있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파킨슨 TV 시즌 1 때 이웅 교수님께서 활약해 주셔가지고 정말 조회수가 아주 높았던 파킨슨 병의 의료제도 편이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이것도 국가 지원 제도 같은 게 있는지 이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헌팅턴 병도 파킨슨 병하고 이름도 닮았듯이 의료제도도 이제 비슷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라는 것이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단이 내려지면 이 병이다라고 이제 관련된 이제 서류를 써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급여 항목의 의료비 10% 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 진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은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하면 될 것 같은데 유달라 교수님, 헌팅턴 병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먼저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도증을 조절하는 약물 가운데 비교적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사용 중인 약물이 테트라베나진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테트라베나진과 유사한 기전 및 효과를 보이고 부작용을 조금 더 감소시킨 약제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밖에 파킨슨증, 근긴장 이상증 등 다양한 운동 증상에는 각각의 효과가 알려진 약물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유달라 교수님께서 운동 증상에 이런 약물을 쓸 수 있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인지장애 그리고 정신 증상에 대해서 신채영 교수님 어떻게 진료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헌팅턴병의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 유달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근거가 있는 약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헌팅턴병의 인지 개선을 위한 약제가 그런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 인상시험이 계속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치매에서 사용하는 치매약,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이즈 이니비터라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을 이제 헌팅턴병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증상 각각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신과에서 이제 항우울제, 벤조다이아제핀약, 항불안제 등의 항정신병 약물들이 이런 데 대표적 효과가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여러 전문가 집단, 이 다학제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은 다학제, 전문 MC 그리고 학회 홍보이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 팀이 돼야지 이렇게 잘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희경 씨 안 계셨을 때 그 암울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학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헌팅턴 병도 신경과 의사, 그리고 재활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또 치료사도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또 영양을 전담해주는 영양팀, 이렇게 여러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아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치료를 같이 진행해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정도까지의 제도를 다 마련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뭐 예전보단 물론 많이 발전을 했지만 또 앞으로 많이 발전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약물과 환자를 위한 복지 제도가 하루빨리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헌팅턴 병은 무엇인지 증상과 검사 내용 그리고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유전자 검사, 염색체 이상, 너무 어려워서 잘 기억 안 나시죠?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한 장으로 캡처해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교수님과 함께해서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예, 처음 파킨슨 TV 플러스에 출연하게 되어 보람찬 시간이었고 콘텐츠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헌팅턴병 연구회에서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를 믿어주시고 병원에서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 되니까 아주 그냥 말이 그냥 술술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고 다음 주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달라 교수님은 유경험자시잖아요. 벌써 3번째입니다. 오늘 어떠세요? 잘하신 것 같습니까? 네, 늘 부족합니다. 헌팅턴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했는데 헌팅턴병은 여전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다 같이 알아가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께서 오늘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파킨슨병도 처음엔 좀 어색하셨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친숙해지셨던 것처럼 이제 헌팅턴병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 병을 처음 방송하는 것처럼 또 더 준비하고 더 많이 알려드릴 게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맨 처음에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병이 알려졌지만 유전자가 알려진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그 이후에 더 짧은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제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빨리 알아내는 게 요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또 환자분들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헌팅턴 병에 관한 이번 편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구독 알림 이 부분은 아까 욕심 내셨잖아요. 신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독하면 그 다음 해주세요.
파킨슨 TV 플러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잘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